아, 추워. 이젠 좀 겨울 같아요, 에? 그지? 선생님 손 시려워갖고, 수업이 되려나 모르겠네. 손 시려. 수빈이도 이제는 해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좀 수업을 하면서 헛소리도 좀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좀 있을 거야. 또라이 아니에요. 선생님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 가지 방정식. 방정식인데 여러 가지래. 그럼 그거를 봤을 때 오늘은 여러 가지 방정식을 할 건데, 첫 번째로 할 게 뭐냐면 얘는 3차 방정식, 그리고 두 번째로 할 게 4차 방정식, 세 번째로 할 게 연립 방정식. 이 부분을 진행을 할 거야. 오늘은 딱 세 가지 해요. 여기서 봤을 때 연립 방정식에서 이제 부정 방정식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거는 도합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통틀어서 여기까지 뭐라 부르냐면 고차 방정식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불러. 알겠지? 그럼 풀이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단 말이야. 1번부터 가볼게. 1번부터 가보면 우리가 봤을 때 3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해법들이 있단 말이야.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연립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그럼 3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해법이 뭐가 있느냐? 모든 방정식의 딱 기본은 뭐야? 공식. 인수분해 공식. 그거 쓸 수 있나요? 요거지 뭐. 얘네를 바꿀까? 번호를 좀 큰 걸로 바꾸자. 그럼 얘를 1번. 공식을 쓸 수 있는 거. 공식을 봤는데 안 돼. 그럼 뭘 하면 되겠어? 우리 이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해서 했는데 조립제법.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 인수정리를 이용할 거야. 알겠지? 두 가지 정도면 거의 다 풀려요. 3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알겠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잘 활용하면 돼. 그럼 인수정리가 안 된다? 이게 안 돼 버리면 이제는 문제 푸는데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생기는 거지. 그럼 인수정리 여기까지 나왔고, 그럼 4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조금 더 복잡해. 요 놈도 봤을 때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공식을 활용할 거예요. 이런 게 나오지. 필기 잘 하셔야 돼. 그럼 두 번째로 갔을 때 뭐가 있겠어? 얘도 인수정리가 있겠지. 그죠? 그 세 번째로 갔을 때는 얘는 세 번째도 있어요. 세 번째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치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치환하는 경우. 치환하는 경우는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거야. 치환하는 경우는 총 분류를 좀 많이 하자라고 하면은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가 되는 거냐? 공통 부분이 나와. 이거는 못 보면 환자예요. 눈이 이상한 거야. 그냥 딱 요 새끼는 보면은 나와. 이게 동일하게 생겼네? 치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공통 부분. 그럼 이 공통 부분이 나왔을 때도 원래는 두 가지로 섹션을 나눠야 돼. 근데 두 번째로 그냥 가줄게요. 공통 부분이 나오는데 공통 부분 얘는 첫 번째. 이렇게 갈까? 공통 부분 첫 번째. 공통 부분 두 번째. 이 형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연속된 식들의 내식들의 곱골로 돼 있을 때. 이거 인수분해에서 봤지? 봤어 안 봤어요? 봤어요. 봤죠. 요 어렵지 않아. 요 꼴. 됐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차이가 있었어, 얘들아. 지금은 교육과정으로 빠졌는데 이 K값에 따라서 달라졌었어. 예전에 쓰던 거야. 뭔 소리입니까? K가 상수인 경우가 있고 K가 문자인 경우가 있었어. 됐지? 그래서 상수인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저 항들 중에서 상수항의 합이 일정한 두 식을 묶는다. 그럼 치환할 게 반드시 생겼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K가 문자인 경우에는 이 상수항에 곱이 일정한 두 식을 묶는다. 이렇게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얘는 교육과정 외로 빠진 거야. 그래서 나오지 않아. 알겠지? 근데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그렇게 주어졌을 때 당황하지 말라고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꼴이 나와 있으면 항상 두 가지로 나왔었어. 당연히 비율로 따지면 8대2나 9대1 정도로 잘 안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존재는 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교육과정으로 빠졌어. 알겠지? 근데 뭐 그거는 문제 쓰기 따라 다른 거니까 혹여라도 이런 게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갔었어요. 그럼 이 곱꼴로 됐을 때는 다시 뭐가 되는 거야? 공통 부분이 나오니까 치환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거 못하면 환자야. 알겠죠? 이해했어, 수빈이? 오케이.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이제는 얘는 보기차식이 나오죠. 보기차식은 뭐예요? 4차식에서 4제곱 제곱 나와 있는 거. 그치? 그럼 그거는 치환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갈 거냐? 보기차식 꼴에서는 얘는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눠져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냥 풀어 이렇게 얘기를 해.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지금 3차든 4차든 뭐예요? 공식 있으면 쓰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평소에 하던 그 인수분해를 해서 풀란 얘기야. 그냥 되셨어? 치환은 똑같이 하는 거야. 보기차식이니까 x제곱을 t나 a로 치환합니다. 그래놓고 원상복귀. 그럼 얘는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가느냐? 얘는 형태가 딱 정해져 있어. 그나마 다행인 거야. 뭘로 갔었어? 기억나? 우리 수빈이 기억나요? 안 나요. 아이고야. 얘는 형태가 고스란히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틀리면은 환자, 나쁜 놈의 새끼. 완전 제곱꼴 후 합차 공식 꼴로 항상 만들어줘야 돼. 다시 한번. 완전 제곱꼴 후 합차 공식. 알겠어? 그럼 요거는 바로 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유형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요거 해주면 여러분들 공식 외우고 있던 거 생각하고 있나 모르겠어. 기본적으로 앞서서 나온 공식들은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들이 있잖아. 그치?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제곱하고 세제곱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아는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은 제곱하고 세제곱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4제곱, 5제곱, 6제곱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줘야 돼. 내가 알고 있던 공식을 활용해서. 알겠지? 근데 유일하게 4차식 하나 외우고 있던 게 있어요. 기억나나? 4차식. 기억나요? 그럼 얘 어떻게 갔지? 기억난다며? 어떻게 갔어?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외우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 저는 아직 진짜 고등이 아니라서 그런데요. 저 터져야 돼. 이거는 그냥 기본 사항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알겠어? 꼭 외워야 돼. 그럼 이게 뭐가 예시예요? 아니 이게 아니라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선생님 이 새끼랑 이 새끼랑 다른데요? 아니죠. 똑같죠. x제곱 있는데 y 대신에 뭐 집어넣은 거야? 1 집어넣은 거야. 그럼 얘는 봤을 때 1의 제곱에다가 뒤에다가 x의 빵제곱 1의 4제곱 이렇게 붙여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되셨어? 그럼 요 놈은 딱 봤을 때 뭐야? 어머나! 지수가 2배 관계니까 보기차식 맞네. 그럼 보기차식은 난 뭐 할 거야? 치환할 거야. 치환할 건데 뭐라고 했어? 두 가지로 나눠져서 인수분해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가 있더라. 인수분해 가능해, 불가능해? 이거는 이거 봤을 땐 바로 그런 거고. 지금 딱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 이해가요? 이거라고 눈치챈 학생들은 금방금방 풀이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눈치챌 정도로 숙제를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근데 요거처럼 봤을 때 한눈에 딱 보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x제곱을 우선은 t라고 치환을 해주면 식이 누가 봐도 얘는 안 되잖아. 이제 자주 한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야. 이게 0 나와 있으면 선생님 요 새끼는 허근을 가져요. 바로 나올 거란 말이야. 허근인 걸 어떻게 알았어? 그렇지.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시면 음수니까 얘는 허근을 갖지? 그럼 얘는 안 되네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고? 완전 제곱꼴 후 합차 공식. 그럼 니네한테 물어보자. 합차 공식은 꼴이 어떻게 돼 있지? 언제 합차 공식을 써?
너무 생각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언제?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돼야 된다고, 합차 공식을 쓰려면. 맞아요? 인수분해 할 때 합차니까 얼마나 쉬워. 합차잖아. 동일한 구조인데 부호만 반대예요. 그지? 그러니까 합차 공식을 쓰려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형태가 돼야 된다고. 그럼 선생님이 바라는 그 합차 공식 꼴로 만추라는 거는 뭐야? 완전 제곱꼴이 됐지, 앞에 게. 그럼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합차가 되려면 제곱에다 뭐 필요해? 빼기 제곱이 필요한 거잖아. 그치? 그럼 요 구조만 잘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완전 제곱꼴이 됐으니까 앞에 건 제곱이 나왔어. 그럼 뒤에 것도 뭐가 돼야 돼? 뭔가의 제곱을 빼야 되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어요? 수빈이 됐어? 오케이. 그럼 요거 갖고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그럼 얘를 완전 제곱꼴을 만들 거래. 완전 제곱꼴 만들 때는 항상 뭐예요? 반의 제곱을 하거나, 그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가운데는 2배의 앞뒤. 다시 한번 반의 제곱을 해주시거나,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가운데는 항상 2배의 앞뒤. 그지? 그럼 얘는 1의 제곱으로 났으니까 어떻게 돼? 선생님 반의 제곱 쓰면 안 되나요? 반의 제곱을 하면 얘 1이잖아. 1이니까 반의 제곱하면은 4분의 1이지. 그럼 4분의 1 해봤자 얘는 뭐야? 4분의 3이 필요한 거지. 그럼 얘는 또 합이잖아. 제곱수도 안 되고. 그지? 그럼 요거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으로 한번 가보자는 얘기지. 여기까지 가셨어요? 오케이. 그럼 요거를 썼을 때 어떻게? 뒤에 거 제곱 2배 앞뒤니까 이걸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수학이라는 새끼는 선생님 항상 뭐라고 했어? 필요한 게 있으면 저지르고 그 다음에 수습해 주세요. 맞나? 여기까지 해가? 원래는 뭐야? 플러스 t였으니까 되지? 그럼 얘는 되지? 감이 와요? 그럼 니네 봐봐. 여기까지 가려면은 완전 제곱꼴이지. 그럼 그 다음에 합차 공식 쓰라고 했으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 필요한 거지. 그럼 위에 거 쓰겠어, 아래 거 쓰겠어? 위에 걸 써야지. 내 말 이해가? 위에 걸 써야지. 그럼 얘는 얘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어머나, 너란 녀석 그럼 갖다 쓰면 어떻게 돼요? 반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됐슈. 그럼 다시 원상복귀 시켜줘야지. 치환을 한 거는. 그럼 얘는 이렇게 되네요. 이제 합차 공식 됐네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니까 요거에다가 이렇게 되겠더라. 됐슈. 그러니까 모든 보기 차식 문제는 이 두 가지로 해결이 된다.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그럼 너무나도 좋은 거. 땡큐 베리 감사.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랬을 땐 완전 제곱꼴 후 합차 공식. 이게 진짜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거야. 되셨어? 할 수 있습니다. 된 거야?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3차하고 4차를 풀이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 거야. 저런 단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3차나 4차 둘 다 나온 게 뭐야? 인수정리 나와 있잖아. 인수정리. 그럼 인수정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야? 인수를 구하는 거지. 인수 어떻게 구했지 얘들아? 그 조립제법을 쓸 거야. 인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0 되는 값이니까 얘는 항상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줄여서 쓴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면, 왜냐면 약수라는 의미 자체가 뭐야 원래 뿔마가 다 붙은 건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약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는 양의 약수만 구해준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가능하다고. 그럼 이 중에서 뭐가 되는 거야? 적어도 한 개는 인수가 돼요. 이 얘기잖아. 뭔 말인지 얘가? 선생님 왜 이 새끼가 될까요? 이거는 이제는 전개식을 제대로 배우셨으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갖고 이걸 전개한다 치자.
그럼 요 새끼는 어떻게 전개? 항상 선생님이 이런 건 이쁘다고 얘기를 했었어. 앞에 개수가 아무것도 없는 거. 개수가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얘는 x제곱 x 쓰고 뭐였지? 말로 해야지. 내 강의 안 봤구나. 쌍둥이 요놈들. 합곱. 항상 선생님 얘기를 해. 합곱. 합곱.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결론은 뭐가 돼? 1과 2를 인수로 갔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건 곱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럼 곱이니까 이 두 상수항의 곱을 뒤에다 써준 거니까 요런 꼴로 봤을 때 요 새끼의 약수. 약수가 반드시 얘처럼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라면 그 약수 중에 적어도 한 새끼는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알겠어? 3차 들어가도 마찬가지라니까? 이렇게 이따 치자. 이게 있어. 그럼 똑같이 내림차순 쓰는 거야. 썼지? 그럼 얘는 뭐가 돼? 합곱이었지? 그럼 얘는 합둘곱. 돼요? 합둘곱. 수빈이 알아 몰라? 알아요? 모르면 다시 설명해주고. 설명해줘? 괜찮아? 그러니까 전개하면 항상 그렇게 돼. 합둘곱. 그럼 4차식일 땐 합, 둘, 셋, 곱. 이해 갔지? 항상 그런 기준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전개식에서 그 기본적인 사항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고. 증명이 가능해. 그럼 마지막 게 합둘, 곱 나왔으니까 곱을 보시면은 마지막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 갔지?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곱해서 이게 나온 거니까 요 새끼의 인수 중에 적어도 한 새끼는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아, 선생님. 그러면은 저 새끼는 하나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돼 있고, 이런 식은요? 아, 얘도 마찬가지지. 어쨌든 전개를 할 건데 맨 마지막에 나온 상수항은 뭐가 되겠어? 요거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5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잖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 인수를 갖는 요 새끼를 봤더니 5의 약수 중에 하나를 인수로 갔지. 뭔 말인지 얘가? 그러니까 뭐 어떤 다항식이라도 인수분해 꼴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마지막에 있는 요 녀석의 약수. 정확하게는 얘 최고차항의 약수분에 얘의 약수를 해서 뿔말을 붙이면 적어도 한 새끼는 무조건 인수가 된다는 얘기야.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절대 까먹지 말고 기억 좀 하시라고. 앞서서 배운 내용들부터 계속 쭈루룩 가는 거야, 방정식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아. 알겠어? 여러분들 고등학교 내내 계속 쓰게 되는 거니까 기억 좀 하시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게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러면 3차하고 4차는 이제 해결이 됐어. 연립을 할 거야. 연립. 야, 연립. 언제 배웠냐? 중2 때 배웠잖아. 그치? 그럼 연립을 했을 때는 얘는 총 3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뭐가 나오는 거냐?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이렇게 나와. 선생님 뭔 소리입니까? 연립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방정식 두 가지가 나왔다는 얘기야. 얘는 1차하고 2차 방정식이 나왔다는 얘기야. 얘는 2차하고 2차가 나온 거야. 알겠지? 그럼 요런 경우 요거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못하면 환자. 그치? 뭐 쓰는 거야? 가간법이나 대입법. 되셨나요? 그러면 1차와 2차가 있을 때 저거는 요쪽으로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 아니면 지울까? 지워도 되나? 괜찮아요? 오케이. 저거를 한번 갈게. 가보자.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 우리 수빈이도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여유가 생기시면은 뭐 여유가 안 생겨도 그럴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강의실이 통창으로 돼 있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은 선생님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 바깥 풍경이 이뻐서 지금은 잘 모르거든요. 저녁 때 되면은 이게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되게 이뻐. 거기에다 눈까지 오면 이제 작살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수업하다가 멍 때리고 있을 때 있으면은 놀라지 마세요. 그냥 풍경 보고 있는 거야. 그럼 그때는 선생님한테 이제 말을 걸어주면 좋지. 선생님 수업 안 하시나요? 좋네 쏘리? 이러고선 다시 수업한다고. 알겠지? 잘 봐.
그럼 얘를 봤을 때 1차하고 2차가 들어갔을 때는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돼. 우선은 1차부터 가자. 요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뭐가? 원래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풀이할 때 1, 2차 방정식에서 벌써 말을 다 했었어. 그지? 얘가 그냥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게 1차라는 말이 없으면 총 3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해를 구해줬었단 말이야. 맞아요? 기억하셔? 이거 한 번만 해볼게.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풀어야 돼? 그렇지. 다야? 그 다음 약분 되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해서 선생님이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총 3가지로 풀어주셔야 돼. 첫 번째 x는 a분의 b. 그럼 그럴 때 해는 1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a가 0이고 b도 0인 경우 어떻게 되는 거야? 0 곱하기 x는 0이지. x 대신 막 니네가 원하는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어봐. 좌변 뭐 나와? 0 나오지. 그럼 우변 0 나오지. 등식이 항상 참이 되네? 그럼 x 대신에 나는 무진장 뭔가를 계속 집어넣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얘는 해가 모든 수,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는 세 번째로는 a는 0인데 b는 0이 아니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야? 0 곱하기 x는 b다 이렇게 되지? 좌변 니네가 아까 뭐라고 했어? 0이지. 뭘 집어넣어도 0이잖아. 그럼 0이 아닌 b를 만들 수 있어 없어?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가 존재해야 안 해? 안 하잖아요. 그럼 얘는 해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선생님 많이 갔어요? 그래서 유식한 말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이라고 부르고 얘를 불능이다 이렇게 불러줘요. 구제불능 할 때 그 불능. 그러니까 얘는 뭐가 없다는 얘기야. 정할 수가 없어. 이해 갔어? 이걸 만족하는 새끼 자체가 없다는 얘기야. 선생님 부정하면은 영어에서도 낫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자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글로서 다 표현하기가 그러잖아. 그지? 그게 너무 길어서 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길어서 그러다 보니 부정이라는 말은 뭘 뜻하는 거냐면 정해지지 않았다고. 아니부자를 쓰는 거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는 x를 셀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개 많아요. 이 얘기지.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부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럼 이 얘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1차 얘기를 하셨잖아요. 요거는 원래 그냥 연립만 하시면 돼요. 알겠어? 그런데 연립 방정식이 나왔으면 정확하게는 1차 방정식이 나왔으면은 여러분들이 해나 근 얘기를 따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 위치 관계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 갖고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야. 알겠어? 빼먹으면 안 돼 얘들아. 위치 관계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 아유 선생님 왜요? 해나 근이꼴 선생님이 같은 표현이 뭐라고 했지? 그렇지. 아이고 이뻐라. 교점을 가져요. 인수를 가져요. 나누어 떨어져요. 대입하면 성립해요. 이 5가지 용어가 다 같은 거라고 했잖아. 그치? 특히 교점을 갖는다. 이 얘기는 뭐야? 위치관계에 관한 얘기잖아. 그치? 그럼 1차하고 1차가 나왔어. 그럼 둘 다 직선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럼 그 녀석을 봤을 때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치?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얘는 평행한 거고 얘는 일치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교점의 개수를 따졌더니 교점이 꼴 뭐라고 했어? 해나 근의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점이 그때는 1개, 여기선 빵개, 여기서는 무수히 많다. 이해가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직선의 특징상 직선이 나왔으면 우리는 반드시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직선이 나왔으면 기울기는 뭐가 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여러분들 이젠 다 중3 내용은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얘는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치?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 그럼 요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두 점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겠네. 되죠? 오케이. 그럼 요게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럼 얘네는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하고 기울기가 달라요. 그지? 그럼 얘는 기울기가 같으면서 y 절편이 달라요. 됐나? 그럼 얘는 기울기도 같으면서 y 절편도 동일해요. 이 얘기가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위치 관계는 중등 때 배웠던 거라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아, 저는 이제 고등가기 때문에 까먹었는데 그럼 큰일 나는 거야. 계속 보고 보시고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 문제의 연관성이 계속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 그러니까 다음번에 배우고 하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중등 때 배웠던 내용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 예전에는 그걸 갖고 딱 요만치만 얘기를 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의 연결성을 같이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다르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가면 뭐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서 특이한 경우가 있잖아. 얘네가 수직으로 만난다. 그럼 수직일 땐 뭐가 됐지? 아이고 이뻐라. 그치?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 알겠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오케이. 그럼 1차는 이제 끝난 거지? 지금 못하면 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에? 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가 어떻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대충 오케이. 그럼 두 번째로 가서 1차하고 2차가 주어졌을 때 이때 풀이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럼 애들이 간혹 물어본다. 아이 선생님 1차하고 2차인데 형태 따질 게 있나요? 왜냐면 이런 경우도 생겨. 머식이 나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애들이 봤을 때 통상적으로 얘 몇 차? 1차지. 얘는 2차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아. 이런 경우에. 알겠어? 왜냐면 방정식이라는 걸 풀 거잖아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그럼 방정식이라는 건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라고 했지. 그럼 요 녀석은 봤을 때 이게 x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통상적으로 같은 문자가 아니더라도 곱해져 있으면 곱꼴로 나와 있으면 2차로 많이 본다고. 이해 갔어? 선생님 많이 가?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1, 2차식이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1, 2차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1차식을 2차식에 대입. 이건 자주 하셨던 거야. 니네 이런 거 있잖아. x 플러스 y는 3이다 나와 있는데 뭐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뭐 y제곱이 꼴 7이다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의해서 뭐가 돼? y는 3 마이너스 x다. 뭐 하면 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됐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1, 2차는 통상적으로 이런 거라고. 됐어? 근데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합곱의 형태가 나와. 합곱의 형태. 합곱이 나왔대. 아, 합곱 나왔어. 합곱 나왔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나야 되는 건 뭐야? 그렇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이해가? 그럼 얘는 합곱이 나와 있으면은 즉 뭐가 돼? 뭐 A 요런 꼴이 나와 있을 때는 얘는 항상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 알겠어요? 그럼 합곱이 나와 있으니까 얘를 풀자면 어떻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t제곱 t 써주시고 합곱이지?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 꼴 0이다. 이런 꼴로 한 다음에 풀이 해주시면 된다. 됐나요?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1, 2차가 나와 있을 때는 꼴이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됐나? 이거 기억하셔야 돼. 됐나요?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어? 좀 이따 문제는 풀어드릴 거야. 그러니까 1, 2차가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1, 2차가 나와 있는데 얘네처럼 그냥 우리가 보는 1차식, 2차식 누가 보더라도 딱 확연하게 표시가 나는 1차식, 2차식이 나왔을 때는 뭘 해주면 된다? 대입만 해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런데 요 녀석이 얘도 예시를 좀 잘못 들었네. 왜냐면 좀 이따가 형태를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요런 꼴은 그냥 대입. 합곱이 나와 있을 땐 무조건 2차 방정식. 됐슈? 요게 다예요. 에? 그럼 2차가 나왔다. 마지막 세 번째로 2차와 2차가 나왔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무책임한 얘기를 한번 할 거야. 무책임한 얘기를 한번 할 거라고. 잘 들으셔야 돼. 잘 봐! 잘 봐. 그럼 얘도 케이스를 나올 건데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쓰지 말자. 첫 번째는 어떤 형태가 되어 있냐면 둘 중 하나가 인수분해가 돼요. 알겠지? 두 2차식 중 하나가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럼 얘는 뭐 하면 돼? 2번처럼 대입을 한다. 누구를? 1차를 2차에. 되셨어?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야 그냥. 돼요. 그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좀 무책임한 얘기를 할 거야. 얘가 봤는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 이런 경우에는 지금 무책임한 얘기 한다고 했어. 적절한 변형을 통하면 돼. 적절한 변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제곱수를 없애버리던지 곱꼴을 없애버리던지 이런 형태로 가면은 다시금 내가 위의 형태처럼 고칠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감이 막 100% 오진 않더라도 뭔 말인지는 알겠지? 그러니까 x제곱, y제곱, xy 막 이렇게 섞여 있어. x 플러스 y도 막 섞여 있고. 그랬을 때 적절한 변형, 즉 소거를 해주라는 얘기야. x제곱, y제곱 이 새끼만 없으면은 1차식이 남을 것 같은데 합골이, 곱골이 나올 것 같은데 요런 형태. 됐어? 여기까지 돼요? 그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대칭 구조가 나오는데 이럴 때는 치환을 해주셔야 돼. 치환을 해서 뭘 갈 거냐면 대부분 요 꼴이야. 알겠어? 선생님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얘는 예시를 들어드릴게. 얘는 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얘가 문제상에서 봤을 때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이 꼴 뭐 이런 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와. 됐나요? 선생님 마이가? 혹은 얘를 바꿀까? 얘를 바꿔서 요런 꼴이 나와. 이게 더 낫겠다. 그럼 대칭 구조라는 게 뭡니까? XY를 바꿔도 동일한 걸 대칭 구조라고 불러줘. 알겠어? 그럼 이런 꼴은 어떻게 하는데요? 얘를 봤더니 합이랑 곱이 있잖아. 그지? 합이랑 곱이 있잖아 얘들아. 잘 봐. 합이랑 곱이 있지? 그럼 위에 것도 제곱이 있긴 한데 곱이 있지? 그럼 이 제곱을 곱셈 공식 변형으로 쓸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그 식을 어떻게 써줄 거냐?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 2xy니까 마이너스 xy가 뭐 네모다. 얘는 그대로 이게 세모다. 요딴 식으로 나왔다 치자. 그럼 나는 얘를 뭐 할 거야? A, 얘를 B. 그럼 얘를 B, 얘를 A. 되셨나? 그럼 다시 뭘로 바뀌었어? 이 식이 1, 2차로 바뀌었지? 그럼 1, 2차 바뀌었으니까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지. 되셨어? 그때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뭐예요? 내가 구할 건 A, B가 아니라 X, Y인 거지? 이해가? 그럼 A, B에 관한 값들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겠네. 집어넣으면. 이해가? 그럼 A, B에 관한 값들이 나와 있으면 A는 합이고 B는 곱이니까 다시 뭘로 풀면 돼? 요걸로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부분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조금 지저분한 녀석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패턴은 지금 나눠준 세 파트로 그냥 쭈루룩 나눠져 있다. 그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더라. 되셨나요? 이해 가셨어? 오케이. 정리할 거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지워야 돼요.
정리할 거 있을 때는 항상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그냥 지우면은 애들이 막 나중에 욕하고 막 이러거든. 대놓고서 아유 막 이런 애들도 있고, 아니면 속으로 막 존나 욕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진짜 필기가 필요하면 말씀을 해주셔야 돼. 그럼 안 지워. 알겠어? 오케이. 혹여나 이제 수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저는 쓸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는 학생들은 사진으로 찍고 나서 옮겨 적어. 알겠지? 지금 적을 거 있으면 사진 찍으세요. 지우고선 설명하게. 비켜줄게. 예전에 있는데 애들이 막 같이 사진 찍는 거요. 내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렇잖아. 자, 보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잠깐 배웠던 이 부정 있지. 부정방정식이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부정방정식.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예시를 들면은 이런 거 얘들아.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가장 단출한 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중2 때 배웠었던 그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3이다. 니네한테 물어볼게. x 플러스 y는 3이다. 이렇게 뚝 나왔어. 다시 한번 x 플러스 y는 3이다. 여기에 나와 있어. 또는 뭐를 갈까? 4다. 뭐 이런 걸로 갈까? 이런 게 나왔다 치자. 해 구해봐. 당황 머리에. 요거는 봤을 때 범위가 없으면 못 구해요. 선생님 뭔 소리예요?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불러. 대신 부정이 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뭐냐면 또는 정수. 이런 말이 있으면 얘는 절대로 때려 죽여도 하나로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꼴을 부정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 하나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뭔 소리입니까? 아니 이 새끼 1 집어넣으면 2고 2 집어넣으면 1이고 3 집어넣으면 0이고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계속 나오잖아. 뭔 말인지 가지? 분수 소수를 써도 셀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런 거를 부정형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얘를 구할 수 있는 게 x제곱은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x는 뭐가 돼? 뿔마 루트 요거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건 0 이상이겠지? 선생님 허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수 범위 안에서 방정식을 많이 풀이를 하니까 실수라는 전제 조건을 깔게. 알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지. 그럼 이 안에 있는 거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두둥. 실수니까 못 세지. 정수, 자연수 이런 말 했으면 셀 수 있지. 근데 못 센다. 선생님 많이 가.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해가 무수히 많아요. 이해 갔어?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미지수가 두 개야. 그럼 식이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야 되지. 지금까지 풀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라고. 미지수가 한 개야. 식이 몇 개 있어? 한 개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여기 이어서 쓸게 그냥. 이 부정방정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은 방정식. 뭐 이렇게 쓸까? 이렇게 써도 돼. 요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 이해 갔나요? 그럼 얘는 일반적으로는 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알겠어? 하나로 정의가 안 돼. 그래서 얘를 풀이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어. 어떤 식으로? 얘가 첫 번째로 자연수 또는 정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알겠지? 선생님 많이 가? 그럼 요게 깔렸을 때는 항상 그 식을 주어진 식을 곱골, 이꼴, 뭐시기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 돼. 돼요? 곱골. 선생님 뭔 소리예요? 곱골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됐니?
그럼 자연수 정수라는 말이 붙었으면은 얘 곱하기 얘를 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x, y의 조건이 뭐야? 자연수 아니면 정수인 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해서 뭘 구해준다? 순서쌍을 구해주시면은 끝나요. 됐나요? 그럼 두 번째로는 부정방정식이 뭐?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어. 선생님이 이 새끼는 못 푸는데요. 그럼 얘는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으면 어떻게? 요런 꼴로 만들어줘야 돼. 이해 갔나? 아, 무조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아니라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 요런 꼴. 되셨어? 아, 만들려면 골백해도 만들지. 됐니? 안 됐니?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럼 실수라는 전제 조건을 알잖아. 나는 알 수 있는 게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지 얘들아? 또 슬퍼지네. 당연히 실수겠지. 실수 제곱은 뭐야? 수빈아? 실수 제곱 뭐지? 아니 실수는 맞지. 실수 제곱 뭐야? 0 이상.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이 기본 내용들이 엄청 중요한 거라니까. 그 내용마다마다의 정의라든지 성질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니네가 지금 문제상이 이전에도 얘기했잖아. 문제상에서 막 공기처럼 주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실수 XY에 대하여, 양수 XY에 대하여, 이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은 계속 오타가 나거나 오답이 나거나 아니면 문제 자체를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못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럼 실수 제곱은 0 이상이니까 뭐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래. 그럼 0 이상이 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일 수밖에 없지. 그럼 얘는 순서쌍이 0,0 하나 나오네. 됐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0이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0 이상 0 이상이니까 얘는 알파이고 얘는 베타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감?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유출을 해내면 된다는 얘기야. 부정방정식. 되셨나? 이해가요?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 요걸 만족하는 순서쌍 자연수 XY 자연수의 값을 구해주세요. 혹은 의미 아닌 정수 아니면 정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곡골로 만들라고 했지. 그지? 그럼 얘 어떻게 할 거냐? 해보지 뭐. 요거 되지? 그럼 뒤에 있는 새끼도 이걸로 만들어주라고. 곡골로 하려면. 그럼 마이너스 2배 y 플러스 1. 선생님 이 새끼는 없었는데요? 저질르고 수습하시라고. 그럼 마이너스 2y는 맞는데 마이너스 2는 없었으니까 플러스 2는 이렇게 가겠지. 돼요. 그럼 요거 빼내면 뭐가 돼? x 마이너스 2에다가 y 플러스 1 이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지. 됐나? 그럼 얘를 할 수 있는 거는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거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딱 정수다라고 했으면은 두 쌍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줄 수 있는 거라고. 실수라고 했으면 못 푼다니까. 개 많으니까. 이해 가셨어? 여기까지 돼요? 된 거야. 수빈이 괜찮아? 속도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풀어볼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는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돼요. 부정방정식 들어갔으니까 뭐가 있냐면 생각보다 설명할 게 많죠. 대표 문제 하나씩 다 풀어드릴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얘는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공통금 문제가 남아있어. 뭐가 남았다고? 공통금 문제가 남아있어요. 공통금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공통근을 갖는다. 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이 말은 다른 거야. 공통근을 가졌다는 거는 말 그대로 공통근이 몇 개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졌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공통된 거 서로 동일하게 겹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 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는 문제를 보면서 풀이를 하시는 게 낫기 때문에 여기서 큰 설명을 더 드리기는 어려워요.
대신 이제 형태는 이렇단 얘기야. 얘 형태는 이렇게 나와.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4p 마이너스 이런 게 나와 있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이 꼴 이런 식으로 나와. 알겠지? 그랬을 때 얘가 공통근을 갖습니다. 그럼 풀이하는 방법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 공통근을 모르니까 이렇게 놓고 풀이하는 거야. 이해 갔나? 그럼 저 식이 어떻게 바뀌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들이 많이 풀다 보면 굳이 알파를 안 집어넣어. 어차피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잖아. 그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푼다고 애들이. 알겠어? 그럼 요 녀석 어떻게 돼?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알파 플러스 4p 마이너스 1이 꼴 0이다. 이건 내가 마음대로 쓴 거기 때문에 바로 원하는 형태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건 감안하셔야 돼. 그럼 알파 제곱 2알파 플러스 7이 꼴 0이다. 그럼 얘를 연립하란 얘기야. 알겠어? 그럼 대부분은 연립해가지고 빼줘 번지면 혹은 더해줘 번지면 뭐가 되느냐? 알파 제곱이나 이런 게 사라져. 사라져서 우리가 아까 알던 어떻게? 이런 형태가 돼. 알겠어? 지금 문제는 선생님 마음대로 써서 그게 바로 안 된다고 얘들아. 알겠어? 그런데 얘네처럼 나와 있어서 공통분 문제가 나와 있으면 집어넣은 다음에 더하거나 빼주면 형태가 이렇게 이쁘게 나온다고. 됐니? 그랬을 때 얘가 0 또는 얘가 0 혹은 얘가 1 얘는 세모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요런 꼴로 됐을 때는 요거도 0 되지. 요런 꼴로 됐을 때는 얘가 0인 경우 집어넣어 놓고 식을 한번 풀이하고 얘가 0인 경우 집어넣어 놓고 식을 한번 또 풀이를 해주시면 그때 이 상황에 맞는 녀석들을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뭔 소리예요?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놨으면 1번 대신 집어넣었더니 공통근이 같기는 같는데 얘처럼 완전히 동일해지는 경우도 생겨. 그럼 공통근이 하나가 아니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지? 위, 아래 식이 똑같아지면 공통근이 하나야? 아니잖아. 개 많은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 밑에 경우가 됐을 경우에 2번을 집어넣었더니 진짜 딱 하나만 맞더라. 이런 경우에는 그 공통근 하나만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랬을 땐 두 마리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지. 되셨어? 간단한 설명만 해드린 거야. 문제 좀 이따가 풀고선 다 해드릴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근까지만 설명을 드렸어. 그럼 대표 유형 한 번씩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지금 설명이 끝난 게 아닌데 내가 왜 자꾸 끝내려고 하지 설명을? 빨리 문제 풀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고서는 문제풀이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 볼게. 이런 게 있어, 이제는. 3, 4차 방정식을 했으면 연립 방정식이나 이제 뒤쪽에 좀 특이한 경우의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한 거고요. 3, 4차 방정식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는 그 스탠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근이 주어졌어. 근이 주어지면 선생님이 몇 가지 가고 싶어야 된댔지? 무조건 3가지는 하고 싶어야 돼. 그걸 써먹든 안 써먹든. 알겠어? 근이 주어졌다. 그럼 얘는 어떻게 가느냐? 얘도 이렇게 바꿀까? 근이 주어지면은 첫 번째로는 대입하고 싶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고 싶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근이 주어지면 그냥 동일하게 저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셔야 돼. 알겠어? 그럼 저걸 다 쓰나요? 아니지. 문제 상황 따라서 이제는 쓸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는 거지. 알겠어? 그런 부분을 좀 지켜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냥 기본이야. 근이 나왔다? 이 3가지는 무조건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야. 알겠나요? 그럼 아까 우리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뭐가 나왔어?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요게 나와 있잖아. 그지? 2차 방정식. 얘는 요게 나와 있네. 3차 방정식. 그럼 얘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놓고 얘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놨다. 그럼 기본적으로 뭐 한다고? 대입하고 싶어야 돼. 그지?
근과 계수의 관계 방정식 만들고 싶어야 돼. 대입하는 거는 문제 상황을 보시면 아, 이 새끼는 대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틀이 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그 외적인 걸 어떻게 볼 거냐면 얘는 봤을 때 2번하고 3번을 한번 해보자. 그럼 2번부터 가시면 요거 되는 거지? 요거 되는 거지? 됐죠? 3번을 가시면 이렇게 되는 거지? 됐쇼? 안 됐쇼? 됐어요? 그러면은 3차일 때도 똑같이 갈 수 있지. 어떻게 가? 대입하는 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문제 상황 따라 가는 거니까 대입하는 건.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 합이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가는 거죠? 둘이니까 둘둘 곱해서 합하란 얘기잖아. 요게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요게 되겠네. 됐죠? 그럼 식을 만들어라. 어떻게? 이렇게 가시겠네. 됐나요? 여기까지 가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도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이야. 뭐 이 근과 계수의 관계 중에서 어떤 부분이 나와? 역수근 방정식. 기억하시나? 역수근 방정식. 니네 인강 그거 선생님 보내준 거 보셨으면 알 거야. 역수근 방정식은 말이 어렵지 않아. 근인데 역수인 근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에 관한 뭔가 질문을 해줬어. 알겠지? 그럼 요거에서 봤을 때 얘는 말씀을 드리자면 공식은 동일하고 그러니까 합곱 동일하다는 얘기야. 합돌곱도 동일해. 알겠어? 대신 동일하고 공식은 동일한데 한데 이렇게 바꿀까? 공식은 동일한데 모든 개수를 거꾸로 읽는다. 선생님 뭔 소리예요? 잘 봐. 이렇게 읽으란 얘기야. 얘가 오늘은 증명까지는 안 해드릴 거야. 이전에 그 2차 방정식 하면서 증명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그거 토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영상 보내달라고 하시거나 있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추스려서 보세요. 그럼 얘도 이렇게 간다. 됐나?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얘는 됐어?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은 a분의 c. 그럼 뭐가 돼? 됐나? 증명도 어렵지는 않아. 그거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란 얘기야. 됐어?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되지? 마이너 a분의 b. 그러니까 마이너스 d분의 c. 됐나? 얘 하나로 바꾸자. 요거는 공식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d분의 b. 됐쇼? 그럼 얘는 마이너 a분의 d니까 이렇게 갈 수 있다. 여기까지만 좀 알아두세요. 됐나요? 이해 갔어요? 그럼 요게 나와 있으면은 여기에서는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이 문제가 주어졌으면 켤레근이란 말이 나와요. 중요한 얘기야. 켤레근. 켤레라는 거는 어디서 배웠어? 복소서에서 배웠잖아. 그치? 그럼 켤레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지 얘들아? 아우 힘들어. 아우 졸려. 켤레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지? 잘 생각해봐 이 썩을 놈들아. 신발을 봤을 때도 뭐야? 한 켤레 두 켤레 얘기를 하잖아. 그럼 신발을 봤을 때가 제일 좋아요. 신발을 보시면 모양은 똑같지? 방향이 어때? 반대잖아. 그럼 수학에서 말하는 방향성은 뭐밖에 없어?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잖아. 양의 방향으로 갈 거니 음의 방향으로 갈 거니. 그럼 켤레라는 말은 똑같이 생겼는데
방향만 반대, 부호만 반대인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 켤레근 문제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근각계수의 관계를 많이 활용을 할 건데 그 중에서도 뭐 3차나 4차 이런 부분에서 활용도가 높아. 특히나 3차에서. 알겠지? 대신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되느냐? 요 새끼는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있어. 그럼 얘는 얘의 한 근이 그냥 예시를 든 거야. 문자로 해줘야 되냐? 숫자로 가자 그냥. 차라리 이거 봐. 얘 한 근이 요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야. 주목. 잘못 배운 새끼들이 맨날 이게 나오면 선생님 요 놈은 켤레근을 가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요거. 이건 2차에서도 통용이 되는 거야 얘들아.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방정식에서 통용이 되는 건데 얘가 하나의 무리수인 근을 가졌어. 그런데 모든 개수가 유리수래. 그런 말을 들어있으면 반드시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켤레근을 또 다른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 알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A, B, C가 유리수야. 이해 갔나?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되느냐? 동일해. 예. 의 한 근이 요거 3-2i 이고 A, B, C가 실수이면 그럼 여기도 제일 중요한 거 뭐? A, B, C가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 근데 이 새끼가 허근을 하나를 가졌어. 그럼 반드시 100% 켤레근을 또 다른 한 근으로 갖게 된다고. 이해 갔나? 이게 확장이 되는 거야. 어디로도? 3차로도. 진짜요? 예를 들어서 문제상에서 이게 되어 있는데 A, B, C, D가 실수래. 그때 얘의 한 근이 요게 나왔대. 그럼 다른 한 근은 뭐가 돼? 야, 일반적으로 1차 방정식은 근이 한 개 나오지. 아까처럼 특이한 케이스로 나누지 않는 이상은 2차 방정식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3차 방정식 몇 개 나오겠어? 3개 나오겠죠. 그게 뭐 상황 따라서 뭐 중근일 수도 있고 하나는 허근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개수를 따지자면 그렇잖아. 그지? 그럼 얘는 봤을 때 어머! 선생님 2개밖에 없는데요. 그럼 하나는 알파 놓으면 되지. 되셨어? 그럼 요 새끼들 다 미지수인데 아니지. 문제상에서는 이 중에서 하나 정도만 빠지게끔 돼 있어.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A, B, C, D가 다 미지수가 아니라 뭐 A는 1이라든지 아니면 얘는 뭐 3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숫자가 하나는 들어가게끔 돼 있어. 그래서 요 놈들을 통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은 문제를 풀이할 수 있을 정도로. 됐나요? 엄청 중요한 거 이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공기 같은 새끼들. A, B, C가 유리수예요 라는 말이 있어야 무리수를 근으로 가졌을 때 반드시 또 다른 켤레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 100% 성립한다는 거. 수학에선 그렇잖아. 99% 만족해요.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100%여야 돼. 알겠어? 문제 상황 따라서 당연히 이 새끼는 켤레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겠지만 기본 상황은 뭐라고? 이 조건이 안 붙으면 100%라고 확신할 수 없는 거라고. 알겠니?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조건이 붙으면 100% 켤레근을 갖는 거라고. 됐쇼? 선생님 많이 가.
지금 근각계수의 관계랑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어. 정리할 거 있으면 찍으세요. 왜냐면 아직 설명할 게 한 가지 남았어.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남았어요. 딱 한 가지. 얘도 3차 방정식인데 3차 방정식에서 이제는 특이한 근이 나와. 허근 얘기를 할 거야. 허근. 그럼 이 설명을 먼저 드린 이유가 있어. 켤레근 얘기를. 왜냐면 그 허근 부분에서는 얘가 형태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특히나 3차 방정식에서의 허근 요 부분은 거의 메인 테마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우리가 활용도가 높은 파트예요. 활용도가. 잘 봐. 이런 게 있어. 거의 다 왔어 얘들아.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이런 거. 방정식을 봤는데 이런 거 있잖아. 요거. 혹은 요거. 문제는 뭐냐면 요 식들의 이 방정식들의 한 허근을 이렇게 놓을 거야. 애들이 W라고 읽더라고. 읽을 때 원래 오메가라고 하거든요. 저는 존나 헷갈리는데요. W가 좋은데요. W 하세요. 알겠지? 읽을 때 원래 오메가야. 한 허근 오메가를 가질 때 얘는 어떤 특수한 형태의 해를 갖는데 식이나. 알겠지? 그럼 얘 봤을 때 허근이라고 했잖아. 허근이니까 아까 선생님이 근 나오면 뭐 하고 싶어 하던댔어? 그렇지. 대입하고 싶거나 근각계수의 관계 쓰거나 방정식 만들고 싶어 하던댔지.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 그럼 첫 번째 제일 쉬운 게 대입하는 거지? 그럼 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뭐가 되는 거냐? 이게 되겠네. 얘가? 근데 얘는 한 허근이라고 했지 얘들아? 허수잖아. 허수. 허수에서는 항상 뭐가 존재했지? 켤레가 존재했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요 새끼는 딱 봤더니 x 세제곱하고 1이잖아. 그럼 제곱하고 1제곱은 다 빵이란 얘기지 개수가. 그럼 모든 개수가 실수네? 내 말 이해가? 다시 한번. x 세제곱은 1이잖아. 얘를 고쳐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모든 개수가 다 실수지? 그럼 허근을 가졌는데 모든 개수가 다 실수면 무슨 근을 갖는댔어? 신발. 켤레근. 이해가지? 그럼 요 새끼는 이게 됐으면 된 거지? 선생님 이 새끼 뭐예요? 니네 허수 쓸 때 복소수 지 나와 있으면은 켤레 쓸 때는 바 했잖아. 그거 한 거야. 바. 되셨어?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봤더니 어떻게 갈 수 있어? 이렇게 집어넘겼으면은 얘 마이너스지. 쏘리. 그럼 얘는 되지? 인수분해 됐죠? 는 0 해봤더니 뭐야? 이 새끼는 실근이지. 그럼 오메가는 얘 거란 얘기지. 얘는 허근 가지니까. 판별식 써봐. 허근 맞지?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또 근이 나와 있으니까 대입하거나 방정식 만들거나 근각계수의 관계 쓰거나. 그지? 그럼 얘는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요거 되겠지? 모든 개수가 실수니까 켤레근도 가지니까 요것도 0 되겠지? 돼요 안 돼요? 그럼 얘는 근각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돼? 얘 거잖아. 두 근의 합 마이너 a분의 b 곱 a분의 c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돼요 안 돼요? 되셨어?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갈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어. 선생님 뭔 소리예요? 한 가지만 더 갈게. 이게 뭐냐면 그래서 문제를 해보는 거지. 이렇게 가져올 수 있을 때 이거 되지?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두 번째 식 봐봐. 집어넘기면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지. 이거 나왔으니까 얘는 돼? 여기 봤더니 오메가 반은 나눠주니까 되나? 선생님 마이가? 그럼 여기에 추가해서 뭘 또 알고 계시면 괜찮아?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랑 똑같고
얘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 식이 나오잖아. 얘는 특수한 경우거든요. 3차식인데 항상 요거야. 요거 아니면 요 식이야. 이 두 식에선 한 혹은 오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면 사라락 이 7가지가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꽂혀 있어야 돼. 알겠어? 오늘 다 외우라는 거 아니야. 계속 써보시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다시 한번 3차식이 나와 있는데 특이한 경우에 3차식이야. 세제곱은 1이다.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해갔지? 그럼 요 부분이 나왔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들어가 있어야 된다. 됐나요? 그럼 이런 류의 문제는 뭐밖에 없겠어? 기본적으로 규칙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형태 변형 문제밖에 없다는 얘기야. 되셨어? 그럼 얘는 굳이 안 하는 게 똑같이 인수분해 하면 되겠지. 처음에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겠지.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똑같이 근각에서의 관계 쓰면은 합이 1이고 곱이 1이고. 되셨어? 그럼 얘도 형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 됐냐? 얘가? 오케이.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 한번 보셔서 거기에도 나와 있기는 하네. 그래, 뭐 기본 문제들 이제 풀어줘도 괜찮기는 한데 이거 한번 봅시다.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마플 개념 익힘 1번 봤을 때 x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네. 됐나? 얘 정수의 해를 알파라고 놨을 때 얘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3 알파. 뭐 하고 있니? 얘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나와 있네. 되셨지? 그 하나가 나와 있고 두 번째 거는 x의 세제곱 플러스 11x 가장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래. 그럼 얘들아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 요놈이든 뭐예요? 3차식이죠? 그럼 우리 3차 이상을 뭐라고 불러? 고차 방정식? 그럼 고차 방정식 풀어주세요. 요 얘기네. 뭔 말인지 가지? 오케이. 그럼 그걸 풀기 위해서는 우린 뭐 해줘야 돼? 인수정리. 인수분해 가능한가요?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인수정리. 그럼 인수정리 하니까 최고차의 개수 1이네? 그럼 약수 해봤자 1밖에 없지. 상수항의 약수니까 얘는 뿔마 1이나 뿔마 2가 가능하겠네요. 되셨어? 그럼 그놈은 뭐 하면 되는 거야? 우선은 마이너스 1은 안 될 것 같고, 그지? 그럼 2를 집어넣어 보시면은 2도 안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8에 10에 마이너스 2니까 0 되지. 아우 괜찮네.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1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조립제법 해주려고. 그럼 반드시 찾을 수 있는 거 다 써줘야 된댔어.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 해주면 처음에 그대로 내려와 곱해서 올라가 마이너스 2 곱해서 올라가 마이너스 1, 2, 0 됐네. 되셨죠? 선생님 많이 가요? 네. 그럼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야? 요 식은 x 플러스 2에다가 x제곱 이렇게 되겠네. 야 얘는 딱 봐도 정수의 해를 갖냐 안 갖냐? 가져요. 정수의 해를 가져요? 안 가져요. 아니죠. 딱 봐도 여기까지만 봐도 완전 제곱골 만들어도 루트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정수해는 누구밖에 없어. 이게 뭐다? 알파다. 그럼 집어넣으면 끝나죠. 되셨어? 이해가요? 오케이. 여기 형태 맞추는 것도 있는데 그건 다음번에 풀어드릴게. 그 다음에 얘도 봤을 때 가장 큰 거 작은 거를 알파 베타라고 놨으니까 요 새끼도 뭐야? 3차잖아. 인수분해가 바로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얘도 인수정리를 이용해야 되니까 처음에 1 집어넣으면 오 바로 나오네. 그지? 1 집어넣으면 1 빼기 6 더하기 11 빼기 6이니까 0 되잖아. 그럼 얘는 1 마육 11 1로 들어가자. 됐네. 그럼 얘는 2, 3, 6 둘 다 마이너스죠? 그럼 x 마이너 1, x 마이너 2, x 마이너스 3 이꼴 0이니까 x는 1 또는 2 또는 3이니까 얘가 3, 얘가 1이겠네.
됐쇼? 오케이. 좋아요. 그럼 뒤로 넘어가셔서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이렇게 나왔네. 이게 조금 골 때린 거야 얘들아. 선생님 뭐가요? 아니 2차 방정식은 근의 판별을 할 수 있잖아. 그치? 2차 방정식은 그냥 판별식 쓰면 돼. 근데 판별식을 쓰는 건 난 말씀드렸듯이 2차밖에 안 돼요. 그럼 3차 방정식은 뭐냐? 나중에 배운 이제 그래프 그리고 얘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문제상에서 주어진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식으로 끌고 와도 괜찮은 거고. 요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2차 방정식이 실근이 2뿐일 때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실근이 2. 그리고 두 번째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2번 문제 별표 쳐놓으세요. 2번 문제 별표. 지금 216페이지예요. 2번 문제에는 별표. 이건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거라서. 자 보자. 첫 번째 거 실근이 2뿐이래. 그럼 어쨌든 얘는 실근 2를 갖는다는 얘기지. 그럼 2를 집어넣으면 뭔가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네. 그지? 2 집어넣어 봤더니 8 플러스 8 플러스 2a 마이너스 16 플러스 2a. 되네. 되죠? 그럼 요건 그대로 조립제법 해주시면 아이고 됐다. 그럼 얘는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실근은 얘만 갖는다음에 1번에서는 그럼 이 새끼는 실근 가지면 되는데 안 되니까 판별식 D가 뭐 되면 되겠어? 작다. 4죠? 그럼 얘는 짝수 공식을 쓰는 게 낫겠지? 짝수 공식 알아 몰라? 알아요? 확실해? 판별식 D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고 요거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서 말하는 B-는 뭐가 돼? B의 반띵. 된 거지? 그러니까 X의 개수가 짝수일 땐 짝수 공식을 쓰시는 게 편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숫자가 낮아지니까. 반띵하면 제곱해도 좀 더 작은 수잖아. 그럼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뭐가 되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음수. 됐나요? 그럼 땅땅땅 A는 뭐다? 이게 1번 풀이한 거네. 됐쇼? 그럼 2번으로 가자. 2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잘 봐봐. 중근을 갖는데 3차잖아요. 3차. 그치? 1번하고는 이젠 별개인 거야 얘들아. 근데 어찌됐든 2 집어넣으면 성립했잖아. 그럼 2는 우선 갖는 거 맞지? 그럼 얘가 중근을 가졌을 때는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무슨 생각이요? 아니 잘 봐봐. 얘가 중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니네가 그냥 2차식 딱 나왔으니까 얘 쌩까고 얘가 중근 가지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말 그대로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중복되는 두 개잖아. 그치? 나중에 가면 3중근, 4중근 막 이런 것도 배우는데 우린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 그냥 중근이야. 그럼 이 새끼가 중근을 갖는데 앞에 2라는 해가 있지. 그럼 얘는 2를 해로 가지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얘가 중근을 가질 거면. 이해갔어? 선생님 아이가? 그럼 너 첫 번째는 뭐가 되겠어? 네가 중근을 갖는다. 그때 요거.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됐나? 선생님 아이가? 2는 절대로 근으로 가지면 안 되잖아.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뭐야? 이 새끼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내 말 이해해? 지금 2차잖아. 2차. A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 건데 만약에 이 새끼가 인수분해가 된다고 치면 얘 자체가 중근이라고 하면 얘가 X-2를 하나를 더 가져도 되잖아. 내 말 이해 강한가? 선생님 말 같지? 그럼 여기서 이 알파는 2는 아니겠지. 그럼 요게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돼서 이게 중요한 문제야. 애들이 맨날 이것만 본단 말이야. 2차식이네? 판별식 D가 0이겠지 뭐. 이렇게 간다고. 그럼 안 돼. 됐쇼? 그럼 두 번째 거부터 갈게. 두 번째 가면 뭐? X는 2가 중근이면 된다고. 됐나? X는 2가 중근이면 된다고 얘들아. 그럼 2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4 플러스
요거 되면 되겠지? 그럼 A는 얼마?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됐나요? 그럼 요거 2차식으로 갈 거면은 여기에서는 A가 마이너스 12는 안 되겠지? 그러면서 요 새끼 자체가 0이 되면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결론적으로 A는 뭐? 4. 그러니까 중근을 갖기 위한 A 값은 마이너스 12 또는 4가 된다는 얘기지. 되셨어? 여기까지 이해 가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들아, 중근을 갖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게 뭐야? 요 형태하고 똑같은 거야.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고 지금 얘기해주면 당연하죠 이러는데 문제에 나오면 못 푸는 경우가 생기더라고 애들이. 진짜로 신기해요. 오늘 문제를 다 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설명이 앞에서 너무 길었나 보다. 좀 잘라서 갈걸. 연립방정식은 다음에 하던지 막 이럴걸.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하다 보니까 오늘은 웬만하면은 3차 방정식까지는 끝내드릴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 이해 가셨어? 네. 저 말 뜻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풀이야 하는지 해법들 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삼 번 보시면은 3번 나왔네. 이제 근각에서 관계 요게 나와 있고요. 예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놨대요. 그랬을 때 1번부터 쓰시면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야 돼. 근각에서의 관계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네. 잘 봅시다. 요거는 이게 나와 있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써야 되는 게 제곱 없지.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0이지. 그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는 a분의 c니까 마이너 2분의 3인 거지. 그럼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 a분의 b니까 여기까지 따라와? 됐어요? 그럼 이 근각에서의 관계를 쓸 때도 선생님이 아까 심심하니까 막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알려드린 게 아니란 말이야. 근이 나와 있으면 방정식을 만들고 싶고 대입하고 싶고 막 이래야 된댔잖아. 그치? 이것도 보시면은 풀이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두 가지. 요거를 조금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요거를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학생들 뭐에? 전개를 해. 알겠어? 생각이 있이 전개하는 거, 생각이 있는 가운데 전개하는 방법이 있고, 얘는 형태를 보고 푸는 문제가 있어요. 요걸 추천을 드려. 알겠어? 우선 다 보여드릴 거야. 그러니까 생각 없이 전개하는 애들은 그냥 막 전개하는 거야. 막 전개해서 해. 생각이 있이 전개한다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전개의 그 기본적인 요소 111 이쁘잖아. 그치? 뒤에 것만 다르니까 얘는 어떻게 돼? 1세제곱 제곱 1제곱 맞지? 뭐 써야 돼? 합 둘곱 맞아요? 그럼 얘는 된 거지? 된 거지? 그럼 나와 있는 거 뭐 하면 돼? 집어넣으면 끝. 되셨어? 선생님 아이가? 그럼 형태를 본다는 건 뭐냐면 근이 나오면 뭐 하고 싶어야 된댔어. 대입하고 방정식 만들고 근각에서의 관계. 그치?
선생님 근각외셔 관계인데요. 아, 그건 맞지. 근데 이런 곱골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우리는 방정식의 형태를 좀 의심해 볼 만하지. 아, 이걸 좀 봐봐. 요거를 방정식을 만들면 뭐가 돼? 2에다가 요거지. 잘 봐! 얘랑 얘랑은 똑같지. 맞아 안 맞아? 아니 그늘 알파 베타 감마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거랑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 선생님이 가. 똑같은 거잖아. 근데 이 새끼 봤더니 뭐야? 얘랑 얘랑은 뭔가 같은 듯 다른 듯 미묘한 차이가 있지. 차이가 뭐야? 그렇지. X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앞에 2가 없는 것 뿐이지. 어머, 그럼 내가 여기 X 대신에 우선 1 집어넣으면 얘랑 얘랑은 똑같다며. 그럼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2 빼기 3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얼마야? 0이잖아요. 그럼 얘는 1 집어넣은 게 0이란 얘기지. 2로 약분해도 0이겠지. 그럼 노란 새끼 얼마? 어머? 돼? 선생님 많이 가?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작정 전개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1번은. 됐냐? 그럼 2번을 풀 때도 마찬가지지. 얘를 푸는 정석적인 방법은 얘들아 또 존내리 열심히 똑같아요. 생각 없이 전개하는 애. 생각 없이 전개하는 애.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뭐가 되느냐? 지금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뭐라고 했어? 0이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감마지. 그럼 얘는 딱 나오지. 마이너스 요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됐나? 이게 있고 형태 맞추는 거. 형태 맞추는 걸로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요놈도 지금 생각 없이 전개, 이시 전개, 형태 맞추는 거. 형태 맞추는 거는 이거는 선생님이 다항식의 연산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었어. 얘를 이쁘장하게 잘 정리를 해주면 항상 어떻게 돼? 저 형태가 돼. 아 진짜로. 진짜라니까. 여러분들이 전개해보시면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같아진다. 됐나? 그럼 저 식은 뭐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런 식이 있다니까. 정석의 연습 문제가 거기에도 나와 있어. 뭐가 나와 있냐면 요거를 해주면 얘가 이 형태가 돼.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와 있다고. 알겠어? 그럼 실제로 전개를 해보셔도 요게 된다고. 됐나? 그래서 원래 생각 이시 정리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간 건데 저게 없으면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얘들아. 알겠어?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K 마이너스 감마. 그럼 조놈은 K 마이너스 알파, K 마이너스 베타, K 마이너스 감마 됐으니까 K에 관한 3차식 쭈루룩 나오겠지. 이해 가셨어? 원래 그렇게 푸는 거라고. 근데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저것도 증명해드리고 한 부분이 다 앞에 있어. 2번, 3번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정리를 해주시면 항상 이걸 보면은 번뜩 생각나는 게 합둘마하고. 알겠어? 그건 정리해 주셔야 돼. 꼭 좀 알아둬. 그럼 요건 할 필요 있어 없어? 곱셈 공식 알고 계시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돼요? 아 이건 곱셈 공식 변형이라고. 이거 모르면 환자야. 됐죠? 그럼 요 놈도 뭐예요? 곱셈 공식 변형이지. 뭐가 되는 거야? 저거는 중요하잖아. 이꼴 요거잖아. 그 중에서도 이 식이 중요했던 이유가 얘 때문에 그렇잖아. 얘가 어떻게 변하지?
외워 두셔야 돼. 이거 진짜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요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요거는 이제 나중에 도형 파트 문제하고도 직결이 된단 말이야. 알겠어? 꼭 좀 알아두시라고. 그럼 얘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새끼만 집어넣기면 되겠지. 돼야 안 돼? 선생님 많이 가. 그럼 요거는요? 2번에서 구했잖아. 집어넣고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잖아. 됐나요? 이해 가쇼? 오케이. 넘어가셔서 세 수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의 작성 이렇게 돼 있네요. x의 세제곱 요게 있는데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놓을 거래. 그랬을 때 이렇게 놓으래요. 되셨어? 여기까지 갔죠? 그럼 요 놈을 봤을 때 뭐 풀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냥 단순하게 갑시다. 얘 그냥 알파 베타 감마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가 돼? 4.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얘는 2. 알파 베타 감마는 3. 된 거지? 그럼 요거를 세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래. 그럼 나도 그 녀석을 구하려면 어쨌든 합, 둘, 곱을 구하란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제일 단순한 건 그냥 구해주세요. 알겠어? 다른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냥 단순하게 가. 지금은. 됐냐? 그럼 합이니까 뭐가 돼? 요거 되지? 둘이니까 뭐가 돼? 둘, 둘, 둘 곱하란 얘기지? 선생님 많이 가. 그럼 얘 곱하면 어쨌든 알파 베타 알파 감마 베타 감마 나오지? 그럼 얘는 뭐야? 둘에다가 더하기 여기서 알파 나오고 베타 나오고 알파 나오고 감마 나오고 그럼 두 개씩 나오는 거지. 됐어? 그럼 곱하면 뭐가 돼? 얘는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써줄게. 이렇게 되잖아. 근데 요거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저 형태하고 비슷하지? 그럼 저게 나오면 애들이 또 헷갈려 한다? 선생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여야 되는데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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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봐. 얘가?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빼내라고. 아이 할 수 있잖아. 2 플러스 알파 이게 있으면은 돼 안 돼? 얘가? 마이너스 빼낼 수 있잖아. 선생님 존나 헷갈리는데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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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 그 마이너스 3번 나눠주면 되잖아. 이해 갔어? 그럼 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에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선생님 많이 가용. 오케이. 그럼 요 녀석은 뭐야? 앞에 거는 마이너스는 보지 마시고 얘를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지금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만 집어넣으란 얘기지? 맞아?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냐? 마이너스 10.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인 거니까 얘는 얼마? 10. 바로 나오잖아. 됐쇼? 미련맞게 다 전개하지 말고. 됐냐?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를 갖고 노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돼요? 그럼 얘 뭐 해주면 되는 거야? x의 세제곱, x의 제곱, x 쓰고 합둘 곱. 됐냐? 주어진 거 쭈루룩 써주시기만 하면 돼. 이해감? 그럼 합 쓸 땐 마이너스 붙이고 둘은 그대로 곱일 땐 마이너스 붙이고. 됐쇼? 오케이. 뒤에 오늘은 3차까지만 해야 되겠다. 어차피 이제는 설명은 다 끝났고 문제풀이만 남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남은 문제들 다 풀어드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혹여라도 선생님이 만약에 이거 따로 녹화해가지고 해놨으면은 강의 영상 싸라락 다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 설명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 얘들아. 그러니까 근각외세 관계도 지금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그 앞서서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그 전개식 부분에서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다시 쓰이잖아 또. 맞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 켤레근 나왔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거 봤더니 x의 세제곱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인데 그것다 밑줄 치셔야지. 어디? 그렇지. 유리수 AB 밑줄 치세요. 됐어요? 유리수 AB 밑줄 치시고 2번 문제에서는 그렇지. 실수 AB 밑줄 치세요. 그럼 끝난 거지. 얘는 요걸 가졌는데 유리수 AB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무슨 근을 가져? 켤레근. 그럼 한 새끼는 요거고 3차니까 다른 한 새끼 모르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럼 요 놈도 한 새끼는 요거고 모르니까 알파 이렇게 가면 되겠지. 어렵지 않습니다. 근 3개 나왔으니까 뭐 하면 돼? 합 들고 밥 들고. 맞습니까? 그럼 그대로 가주시면 합은 2 플러스 알파. 둘이 해주시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지.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요 놈하고 요 놈 곱하면 루트는 날아가지. 내 말 이해가? 둘이 곱하면 알파 플러스 알파 루트 3. 알파 마이너스 알파 루트 3이니까 날아가잖아. 그럼 얘는 나오는 게 된 거지. 곱해주면 두 새끼 곱하면 마이너 2 곱하면 마이너 2 알파. 되셨나? 합 들고 그럼 합은 얼마? 마이너 A B 얘는 마이너 4. 어머! 알파는 얼마? 2 나왔네. 그럼 집어넣으면 AB 값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됐어요? 그럼 밑에 건 할 필요 있어 없어? 동일하겠지? 합 들고 구해주시면 이번에 나온 게 뭐야? X제곱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합이 빵이란 얘기지? 그럼 알파 값 바로 나오는 거네. 내 말 이해가? 됐죠? 넘어가십시다. 드디어 나왔어요. 3차 방정식의 특수하네. 얘가 봤을 때 x 세제곱은 1이 나와 있는데 그때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놓는다. 허근이라고 했어. 허근. 그런데 이 새끼 봤더니 뭐야? x제곱도 x도 개수가 0이지. 그럼 모든 개수가 실수지. 그럼 요거는 나오자마자 우리는 뭐? 7가지가 생각나야 된다 했어. 그지? 그럼 또 다른 근 찬찬히 가보자.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거야. 그랬을 때 문제상에서 오메가의 2017 플러스 오메가의 2017분의 1 그리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1 요게 나왔고 1 플러스 오메가의 16제곱 분의 오메가의 20제곱 요게 나와 있네요. 그냥 요거 풀면 이제 거의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문제만 더 하면 되겠네. 4차랑 연립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시간이 넘어가서 여러분한테 너무 많은 걸 알려주고 싶었나 봐. 다음번에는 조금 잘라서 진행을 할게요. 이거 보시자마자 몇 가지? 7가지. 그지? 생각나셔야 돼. 그럼 그대로 갔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오메가 세제곱 바의 세제곱은 1이다. 된 거지?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저 식을 다시 봤더니 이 식은 뭐가 돼? x-1에 요거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또 써야 되는 게 뭐?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2 1꼴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요거지? 그런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니까 된 거지? 또 하나 나오는 게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가 되고 여기까지 나온 거지. 오케이 좋아요. 이거 다 하네. 이제는 어떻게 풀까 해서 딱 가봤어. 그랬더니 저 새끼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2017제곱이잖아. 그럼 이런 류의 문제들은 항상 우리가 썼던 게 뭐야? 규칙성. 맞냐? 규칙성이 없이 이거를 푼다? 미친 거죠. 2017제곱 언제? 이 한 문제 푸는데도 시간 다 써. 못 풀어. 됐지? 그럼 요거를 봤을 때 얘는 세제곱 단위 기준으로 항상 1이 나오는 거니까 2017을 나눠본다는 얘기지. 3, 6, 18, 3, 7에 21, 3, 2, 6 나머지 1이네? 그럼 요 새끼는 뜻하는 게 뭐야? 오메가의 세제곱에
672제곱에다가 오메가 1제곱 하는 거지. 그럼 어차피 이 새끼 얼마? 1이잖아.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요 문제는 요거하고 동일한 거지? 선생님 많이 가요? 그럼 종종 물어봐. 선생님 외우라고 하신 것 중에 그게 없는데요. 아니 잘 봐. 허근이잖아 허근. 그치? 허근이니까 얘는 0이 될 리가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그럼 요 녀석은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봐. 그럼 뭐가 돼?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0이지. 돼 안 돼?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어머 너라는 새끼 됐나? 2번은 이거 구했으면 끝난 거지. 켤레의 성질을 이용해야지. 선생님 뭔 소리예요? 잘 봐. 둘 다 복소수라고 할게요. 이거는 맞아 틀려? 맞지? 바의 성질은 따로 할 수도 있고 같이 해도 상관이 없잖아. 그럼 나는 이 식을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잖아. 바가 따로 있으니까. 그치? 내말 이해가?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돼? 이게 마이너스 1이었지. 바는 누구한테만 영향을 주지? 누구의 부? 힘들어. 바는 누구한테 영향을 주지? 허수부. 실수에는 절대 영향을 안 줘요. 바는. 켤레는. 선생님 뭔 소리예요? 요게 나와 있을 때 요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요 녀석은 실수부엔 전혀 영향을 안 줘요. 허수부에만 영향을 준다고. 그럼 요 새끼 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 허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얘는 그대로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이지. 실수엔 영향을 안 준다니까. 바는 보여드렸잖아. 됐어? 그럼 이 값 자체가 마이너스 1이면 요거에 바를 취한다고 한들 마이너스 1의 부호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선생님 저는 헷갈리는데요. 그럼 뭐 이용해도 되는 거예요? 근각외수의 관계 이용하셔도 되는 거지? 대마 이해가? 어떡해요? 잘 봐. 문제상에서 얘 두 허근이 요거하고 요거잖아. 맞아 안 맞아? 선생님 많이 가지? 그럼 얘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요거를 다시 변형하면 요거지. 그럼 얘는 그대로고 얘는 뭐야? 역수근 방정식이지? 내 말 이해가? 그럼 이 새끼는 마이너스 1이지? 이 새끼는 거꾸로 가니까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죠. 됐나? 오케이. 그럼 요거 말 그대로 세제곱 단위잖아. 그럼 3, 5, 15 나머지 1이지? 그럼 1 5번 나오고 오메가 하나 나왔으니까 쌩 까면 되지? 그럼 저 식은 뭐가 돼?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됐나? 20제곱 3, 6, 18 나머지 2지? 그럼 얘는 오메가의 제곱 따라와? 된 거야? 그럼 플러스 얘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이렇게 가겠네. 됐나요? 쉽게 가자. 나와 있는 식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나와 있잖아. 그럼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지. 1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지. 돼요? 집어넘긴 거라고. 제일 간단하게 가자. 그럼 요놈 뭐가 나? 마이너스 1 나오고 요놈도 마이너스 1 나오고. 대슝.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3차 방정식. 이것도 대표용 중에 하나죠. 우리가 자주 썼던 거예요, 이것도. fx는 0, 얘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놨을 때 얘 합이 3이래요. 그랬을 때 요거의 세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죠? 그럼 요거는 풀이하는 방법이 뭐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하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걸로 갈게요. 식 만들어. fx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 구했더니 이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그냥 3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돼요? 그럼 잘 봐. 여기 자리는 x였잖아. 그지? x였잖아, x. 그럼 이 새끼 뭐 집어넣었어? x 플러스 1 집어넣었지. 그럼 여기도 x 플러스 1 집어넣으란 얘기 맞아? 그럼 저 식을 그대로 쓰면 f에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여기에서 x 값을 구해주면 x는 알파 마이너스 1 또는 베타 마이너스 1 또는 감마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냐? 는 0일 때니까 얘가 0 또는 얘가 0 또는 얘가 0이니까 x는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잖아. 그럼 얘가 0 또는 얘가 0 또는 얘가 0인 거잖아. 이거 되는 거 맞지? 세근의 합이니까 요거 구하라는 얘기지? 이해감? 문제상에서 세근의 합이 얼마래? 3이래요. 그럼 빵! 원래 평행 이동을 갖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 풀이하면서 그때 합시다. 마지막 문제! 이젠 남았어. 마지막 문제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2, 세로의 길이가 8인 요거 종이가 있대요. 야, 이건 중딩 때부터 보던 거 아니냐? 그치? 맨날 보던 거잖아. 그럼 요 놈은 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상자를 만든대. 네 곱퉁이 Xcm씩 잘라가지고 떡딱 접어가지고 뚜껑이 비어있는 상자 만들 거지. 그럼 부피는 어떻게 구해? 그렇지.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밑면에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랑 높이 이렇게 따로 구하면 되겠지. 근데 Xcm만큼 잘랐으니까 높이는 벌써 X지? 그림을 보시면 되잖아. 그림을. 돼요? Xcm만큼 올라가겠지. 그럼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돼? 밑면에. 그렇지. 12-2x가 되고 세로는? 그렇지. 이렇게 되겠네. 그랬을 때 부피가 64다. 부피가 64래. 그럼 요거는 조금 쉽게 갈게. 얘들아. 쉽게 간다는 게 뭔 소리냐면 그냥 이렇게 가보자. 얘를 봤을 때 가로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기본적으로 얘랑 얘랑은 양수여야 되니까 x는 뭐가 되겠어? 0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겠지? 이게 양수여야 되니까 6보다 작아야 되잖아. 이해 갔지? 그럼 요것도 양수여야 되니까 x는 뭐야? 요거에 맞춰야 되겠네. 6보다도 작고 4보다도 작아야 되니까. 이해 가셨어? 그럼 4보다 작은 거야 x는. 됐쇼? 그럼 부피니까 뭐가 돼? x 곱하기 2 곱하기 6 마이너스 x 곱하기 2 곱하기 4 마이너스 x. 이게 64입니다. 그럼 4로 약분 땡겨 번지면 되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6 되는 거 맞나? 이해가 쉬워? 그럼 요 놈은 봤을 때 식을 다시 쓰면 x에다가 마이나 빼내도 되지? 그럼 x 마이너 6,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되셨어? 그럼 당연히 이 새끼도 뭐야? 전개할 때 이쁘게 가면 되잖아. 합둘곱 가면 되겠지? 어떻게 해요? 얘는 x 마이너스 0이라고 보면 되잖아. 됐쇼? 그럼 얘, 그게 싫으면은 그냥 얘부터 가. x제곱 x에다가 합곱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 10에다가 플러스 23가?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돼? x의 세제곱 10x제곱 24x 요거 되는 거지? 고차식이죠? 곱셈공식 안 되죠? 그럼 얘는 뭐야? 곱셈공식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최고차의 계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인수정리 이용하셔야 되죠? x 대신 얼마 집어넣으면 되겠어? 2 집어넣으면 8에다가 마이너스 40에다가 플러스 48에다가 마이너스 16. 그럼 뭐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 56, 56. 오, 되네. 2 되네요. 그럼 조립제법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마무리 져주시면 되겠더라. 되셨나? 그럼 뒤쪽은 선생님이 안 풀어드렸으니까 우선 과제는 3차 방정식까지만 하고 4차 방정식부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풀이 바로 해드릴게요. 알겠죠? 오케이. 고생 많으셨어.